네, 오늘은 ISM 제조업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헤드라인 49%가 나왔고요. 직전 달 48.5 이후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컨센이 48.8이었는데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이 흐름 보시게 되면 살짝 몇 개월 동안 기준선을 상회했던 구간이 있긴 한데 좀 크게 보면 30개월 정도 계속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의 하락세는 80년 이후의 최악의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ISM에서는 제조업 PMI가 42.3% 이상이라면 전체 제조업은 조금 위축되어도 미국의 전체 경제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조업 PMI가 42.3 이하로 떨어졌던 과거 역사 흐름이 몇 번 되지 않았고 사실상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구간에는 모두 경기 침체 구간이었다는 뜻이죠. 크게 떨어져야 경기 침체였던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결국에는 50 미만 위축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OBBBA 법안이죠. 최근 통과가 됐습니다. 감세와 지출안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미국 산업 전반에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IRA 투자법이 있었죠.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사실상 폐지하고 트럼프 행정부만의 한마디로 산업 전반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감세 지출 법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최근에 이제 친환경 산업에 관련됐던 그런 투자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 친환경 발전 관련된 이런 혜택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미국 내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캐펙스 투자라든지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촉진을 하자 이런 내용의 골자를 갖고 있는 법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 전반이 회복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에서는 실제 자본 비용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는 캐펙스 투자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긴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금리 레벨이 떨어져야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미국 전반의 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단순히 지금 이런 OBBBA 법안이 통과됐다. 이것만으로 미국 전역의 투자 붐이 다시 활성화를 띌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에서 제조업 경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6월 데이터니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세부적인 내용 보시게 되면 먼저 신규 주문 지수가 46.4%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47.6에 비해서 1.2%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신규 주문이 줄어서 46.4까지 떨어졌다. 더불어서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수주 잔고인데 44.3으로 나왔어요.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2.8%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 것이죠. 수주잔고 44.3 위치가 이 초록색 라인인데요. 지금 이 위치 보시면 과거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물론 더 낮은 구간도 있긴 한데 모두 리섹션 전에 나왔던 그런 구간이고 따라서 지금의 수주잔고가 현재의 낮은 레벨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가격입니다. 지불 가격이 최근 올해 급등을 했죠. 그리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조업 경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런 지불 가격은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6월달 ISM PMI를 정리를 해보면 PMI 헤드라인이라든지 신규 수주, 특히 고용 관련해서 여전히 위축 국면이 확인이 되었고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향후 생산 압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가격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조업 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특히 이제 고용지수 보시게 되면 45%인데 이걸 보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성 유지와 원가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본격적으로 해고가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을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도 PMI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생산지수가 4.9%나 증가를 하면서 50 이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성장 국면으로 생산지수가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수주잔고는 줄고 재고는 늘었다. 생산은 늘었는데 신규 주문은 줄고 재고가 늘었다. 이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공급이 상당히 과잉이다. 달리 말하면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ISM PMI가 49%로 나왔는데 지역 연은의 평균 제조업 지수 보시게 되면 주요 5개 지역입니다. 뉴욕이라든지 필라델피아, 캔자스시티, 댈러스,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의 평균이 마이너스 8.3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라인이고요. 직전 달이 마이너스 8.1이었는데 소폭 더 떨어졌죠. 이런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가 이 50이라는 기준선 아래에서 계속 나쁜 수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6월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2.8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달 0.9에 비해 줄었고요. 신규 수주와 재고의 흐름, 이 스프레드 차이를 보게 되면 앞으로 제조업 경기를 선행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향후 제조업 경기가 더 추가로 약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최근에 회복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5% 미만대에서 유지가 됐거든요. 그 구간이 노란색입니다. 과거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그런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게 반짝 9.2%까지 증가했던 이런 구간은 관세 부과 전 나타났던 그런 움직임, 그리고 관세 부과 후에는 빠르게 되돌려졌던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의 흐름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정체 횡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PMI가 50 미만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조업 지수의 흐름이 확장 구간이냐 위축 구간이냐 신규 주문과 고객 재고의 흐름으로도 파악이 가능한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은 여전히 파란색 범위 내에 위치를 한 위축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PMI를 말씀드릴 때 이 노란색 구간, 확장 구간과 파란색 구간의 이 변환된 모습을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6월달 데이터에서도 보시게 되면 고객 재고가 늘었습니다. 세부 데이터 보시게 되면 일반 재고도 2.5% 늘었고 고객 재고도 2.2% 늘었죠. 모두 직전 달 대비 재고가 늘은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모습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구간, 최근 흐름 보시면 이 빨간색 고객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에 이 증가되는 흐름이 제조업 경기 위축 구간에 나타났던 동일한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 신규 주문은 줄어드는 모습, 딱 지금 6월달 제조업 지수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경기 하강 사이클에서는 고객 재고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패턴,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고객 재고 2.2%포인트가 증가를 했고요. 고객 재고가 증가를 하면 PMI가 떨어지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바닥 구간에서 본격적인 회복이 나타나려면 재고와 신규 주문, 수주잔고, 배송시간 지연 등이 모두 골고루 나타나야 되는데, 이번 달 변화가 고용은 줄었고 신규 주문도 줄었죠. 수주잔고는 더 줄었고 배송시간은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주문이 늘고 경기가 살아나려면 배송시간이 느려지겠죠. 따라서 이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제조업 경기가 뚜렷한 반등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반 재고의 모습도 보시면 레벨 다운이 돼서 여전히 낮은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물론 직전달 대비 증가하긴 했으나 지금의 증가분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신규 주문도 마찬가지로 2년간의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위치를 했고,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신규 주문이 2년간의 박스권을 이탈하는 그런 구간의 하단까지 위치를 했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관세 부과 전 나타났던 사재기 현상이 되돌려졌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실제 진짜 수요가 아니죠. 따라서 미래 수요를 당겨왔던 결과다. 따라서 올해 초에 나타났던 재고 보충 움직임을 제조업 경기가 회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6월 ISM PMI 살펴봤습니다. 전반 제조업 경기는 위축 구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안이 통과된 감세 지출안이죠. OBBBA 법안, 한마디로 미국 산업 전반의 투자를 촉진시킬 그런 목적으로 통과가 된 그런 법안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지금 IRA 인플레이 투자법을 대체하고 무력화하고 새롭게 미국 전반의 제조업 경기를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로 엿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제조업 경기가 다시금 회복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따라서 7월달, 8월달 ISM PMI 흐름까지도 이 법안이 통과된 후의 흐름도 한번 비교해봐서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ISM PMI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